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7주차 강의를 마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8주차에 먼저 중간고사를 집에서 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버 강의다 보니까 우리가 8주차 강의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장 현대물리학 5장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여러분 4장에서 뭘 다루었냐면은 일단 물질의 우리가 입자성에 대해서 주로 배우면서 양자화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입자성을 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광전효과에 대해서 배웠고요. 아마 시험 문제에도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컴퓨터 효과도 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자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 5장에서는 지금 5장에서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물질 파라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은 물질인데 4장에서는 입자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5장에서는 파동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도 물질과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면서 지난 4장의 마지막에 우리가 전자에 대해서 보면 상보성이라는 걸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상호 보완해주는 성질. 그 상보성의 원리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 물질들이 일으키는 그러한 현상들이 입자 하나만으로 또는 파동 하나만으로 설명이 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5장에서는 파동성에 더욱더 집중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페이지 193페이지를 보시면요. 항상 이 장을 볼 적에 우리가 열심히 좀 봐야 될 것이 그 챕터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아웃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어떤 것을 배울 거라는 것을 우리가 개요적인 것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5장 1절에 보면 드브로이 파동이 나옵니다. 드브로이, 그죠? 시험적인 파동. 그래서 드브로이는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이 파동성, 입자의 파동성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몇 년 뒤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서 보면은 보호의 모형, 지난 4장에서 배웠던 보호 모형에 대해서 양자화에 대한 우리가 보호 모형 양자화 중간고사에서 낸다고 했는데 이 양자화에 대한 뭐라고요? 뭐라 설명하셨습니까? 드브로이의 설명이 있는데요. 예습을 해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드브로이의 설명을 보면은 파동적인 것을 가지고 그 입자적인 것으로 유도된 양자화의 예를 들어서 에너지의 양자화라든지 그 다음에 각 운동량의 양자화 아마 오늘 보게 될 건데요.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데이비슨과 점머 또는 더머라 그러는데요. 건머의 실험인데 이 전자의 파동성을 증명한 실험이다. 즉 회전이라는 거. 우리가 X선 회전 이런 건 자연스럽게 봐야 되지만 전자의 회전을 통해서 어떤 물질의 결정성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은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벌써 이때부터 시도가 된 것이죠. 전자현미경, 전자를 가속시켜서 물질의
충돌시켜가지고 나오는 어떤 파동적인 성질로 인해서 그 물질의 표면과 구조를 파악하는 그러한 현미경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이 신설제공학부 8층에 저희 제 실험 연구실 맞은편에 그 실험실에 가면 이게 있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장 3절에 가보면 파군과 분산이라는 이런 파동적인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수학적인 그러한 테크닉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파군이라는 게 보면은 이게 물이 군자잖아요. 그래서 물질과에 그래서 묶음에 대해서 우리가 군이니까 그죠? 그룹이니까 그죠? 그룹. 그 다음에요 아주 유명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다. 그래서 뭔가 확정할 수 없는 건데 원리가 된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동 입자의 이중성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 파동 방정식이라는 것을 세워서 입자의 운동을 설명하는 그런 양자역학, 그런 파동역학의 이러한 분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6장이나 7장에 가보시면 이제 드디어 양자역학이라는 그런 맛배기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가야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194페이지에 가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드브로이의 시험적 파동이 되어 있는데요. 드브로이의 시험적 파동을 보면은요. 1920년대 초에 이 보어가 원자 모형이라는 것을 하고 나서부터 여러 면에서 그 이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게 194페이지 처음에 나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은 관측된 스펙트럼의 세기를 예측하는데 자꾸 실패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측하는데 우리가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많은 전자를 가진 원자에서 우리가 수소 원자 모형을 주로 했는데 그죠? 그 많은 전자를 가진 원자의 방출과 흡수 과정을 제한적으로만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이렇게 다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초기 상태로부터 운동하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그 운동하는 입자의 그런 운동들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물질의 입자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왜냐면 보호가 이제 원자 모형에서 이제 전자가 있고 그죠? 핵 주위를 돌고 이렇게 굉장히 입자성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파동적인 성질로 주가 되는 그런 성질들에는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양자화되는 다른 게 일반적인 구도를 제공하지 못해요. 양자화되는. 그러니까 수소 원자에 또한 이런 것들에 너무 우리가 집중되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주기 운동을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그냥 패싱하는 그냥 지나가는 이런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그 바로 밑에 보면 드브로이에 의해서 그 원자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거로부터 제한적인 제한적인 설명으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파동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제한이지만 이제는 제안을 하게 된다. 이론을 제안하게 된다. 그래서 이 박사학위 논문에 보면은요,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광사가
광자가 B이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그 광자가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두 가지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물질은 광자도 그렇듯이 모든 형태의 물질도 우리가 입자성에만 이때까지 포커싱을 해왔지만 파동적인 성질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수년 후에 이 박사학위 논문을 23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27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드브로이가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파동적인 성질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입자의 주기적인 운동에 대해서, 왜냐하면 파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파동이라는 것은요, 파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기라는 게 있죠, 그죠? 파장과 주기는 관계가 되어 있는데, 파장이라는 게 있다는 말은 주기적인 공간에서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그 길이를 파장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시간의 개념으로 볼 적에, 시간의 영역에서 볼 적에 그 운동이 반복되어지는 그 타임 간격을, 그 시간 간격을 우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그래서 이 원자나 이런 입자의 운동이 아마 주기성이 된다. 그래서 특히 전자에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을 했으니까, 보호 모형을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의 운동이 아마 주기성을 가지는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에너지의 양자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기타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기타줄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한쪽 끝과 양쪽 끝이 지금 어떻죠? 타이트하게 그냥 고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 파동이 내가 언제 튕기느냐에 따라서 라기보다도 내가 손을 어디에 짚어주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짚어주는 그것이 또한 다른 마디가 되기 때문에 파의 길이가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다른 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정상파라 그러거든요. 스탠딩 웨이브, 주기적인 운동인데 정상파. 정상파라는 것은 반대말이 뭐냐면은 진행파예요. 진행파. 그래서 우리가 정상파 같은 경우는 파동이 어디 갇혀가지고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거를 원자 내부에서 전자가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보니까 놀랍게도 각운동량의 양자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브로이의 파장이 뭐냐면은 람다가요, 움직이는 입자의 운동량 분의 h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이게 입자의 파동, 그거를 입자의 파동, 이걸 우리가 물질파라 그러거든요. 물질파의 파장은 요게 입자의 운동량입니다. 그 다음 이 h는 플랑크 상수죠, 그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그냥 과감하게 가슬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가? 그거는 1학년 때 우리가 차원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차원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h가 각 운동량의 차원이에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p는 운동량이죠. 그래서 나누면 길이의 차원이 한 개 나오네. 그래서 길이면은 파장해 주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차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도 배웠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호 양자에서 배웠는데 E는 뭐라고 그랬죠? E는 HF라고 배웠죠, 그죠? 그래서 F가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F가요 H분의 E가 되겠다, 그죠? 그게 드브로이 5-2식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 상대론적으로 볼 적에는 이 P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P가 감마 MV로 해줘야 된다. 광자의 살찌개는 감마라는 것은 여기 주어졌는데요.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 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V가 C의 영역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은 거의 이거는 1이다 그냥. 자, 그렇다고 할 적에 이제 보호 모형에서 이 보호 모형에서 드브로이의 설명을 양자화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십시다. 그게 1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96페이지에 여러분이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요, 굉장히 이해를 좀 하기 쉬운데 그림 5-2를 보니까 지금 색의 주위를 도는 전자가 이 궤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궤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고 할 적에 뭐라고 해놨냐면요, 원자의 보호모형 궤도에 맞춘 정상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파동을 이렇게 해봤을 적에 어떻게 된다고요? 요렇게 정상파처럼 딱 마디가 맞아지는 이런 것들만 존재한다는 가정을 하고 전개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6페이지에 밑에서 한 10번째 줄을 보시면요, 여러분 줄 것이기 바랍니다. 드브로이 가설을 사용하여 이론을 물리적으로 보다 쉽게 시각화할 수 있는 이론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의미는 가운동량의 양자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죠? 가운동량의 양자화인데 그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을 줄을 것입시다. 파장의 정수배가요. 여기 지금 파장이잖아요. 하나, 그죠? 둘. 이 정수배가 뭐라고요? 원궤도의 둘레와 일치하는 그거를 그런 원궤도만 존재하고 그런 파장만 존재한다. 자, 이것으로 볼 적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요. 람다는 F와 관계가 있는데요. 이 F는 E와 관계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람다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나오면은 에너지에 대한 정보도 나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람다에 대해서 양자화가 되면은 에너지에 대해서도 양자화, 진동수에 대해서도 양자화가 된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을 그 줄 거라고 한 말을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니까 당연히 이 반지름은 어떻습니까? R이라고 볼 적에요. 2πr이 이 점선의 원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πr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람다가 뭔가는 모르지만 n 람다가 되는 이러한 정상파만 존재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책에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정상파가 아닌 것들은 간섭이 일어나서 소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놈들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우리가 알다시피 람다를 여기에 보면은 제가 여기 운동량이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전자인 경우에 MEV분의 질량 곱하기 속도로 할 수 있죠, 그죠? 그분의 H 이렇게 되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가져와 보자. N에 그죠? ME의 V분의 H라는 이러한 식으로 된다. 그러면 요거를 눌러 넘기고 2파이를 눌러 넘길게요. 그러면은 ME의 V의 R이 뭡니까? N에다가요 2파이분의 H가 되겠죠, 그죠? 요거를 열로 넘겼고요. 그 다음에 2파이는 열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였죠? H바였죠. H바. 그래서 N의 H바 이렇게 됩니다. 이건 어디서 본 식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중간고사 때 제가 낸다 그랬는데 보호의 원자 모형을 자꾸 설명해라 할 적에 뭐죠? 가운동량 여기에 L이었죠? 이 가운동량의 양자화에 대해서 H바의 정수로 된 것만 존재한다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증명이 된다. 증명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물질의 입자성으로부터 나온 이러한 과운동량의 양자화를 우리가 이 정상파라는 개념을 가지고 했을 적에 파동적인 것들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제 5.1을 보면은요, 우리가 왜 입자의 파동성은 잘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조금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다시 설명할게요. 어떤 입자의 운동을 보면은요, 쉽게 그 파동적인 성질을 우리가 캐치하기 힘들다. 왜 그런가 한번 보시자. 예제 5.1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구공의 파동성이에요. 왜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느냐. 금방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야구 게임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볼 적에 어떤 파동적인 성질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자. 네,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파동적인 성질, 파동성은 뭐라고 그랬죠? 어떤 거로 한다고요? 간섭이라든지 회돌 현상이 대표적인 건데요. 이러한 성질이 야구로부터는 나타나기 엄청 힘들다. 왜 그런가는 지금 증명해 보는데요. 이때 간섭이나 해절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거의 같은 크기의 물체나 공명에 의해 가지고 산란될 때 나타나는데요. 그죠? 간섭이나 해절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적에 이 파장이 거의 이 간섭이나 해절이 되려면요. 구멍이, 해절 구멍이나 어떤 해절 격자라든지 뭐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이 입자의 파동의 파장하고 비슷해야 된다 그랬다. 그죠? 파장.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파장을 가시광선 영역을 사용할 적에는요. 그 슬릿이 뭐 1마이크론이라든지 수 마이크론을 해야지 뭐 1cm 그러면은 회절 현상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단위가 좀 비슷하든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회절식이 2D 사인 세타가요. 이런 건데 자 보십시오. 이게 이 꼴이 되려면 요거하고 이 D라는 놈하고 굉장히 비슷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 사인 세타가 1하고 0하고 1 사이인데 그래서 어떤 같은 범위에 있어야지 이 꼴이 성립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다고 볼 적에 왜 보이지 않는가를 우리가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이 입자의 야구공의 파장을 한번 계산해 보면서 왜 안 보이는가를 충분히 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야구공을 아무리 빨리 던진다고 하더라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60마일 per hour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V의 야구공이 27m per second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질량이 어떻게 되죠? 질량이요 0.14kg이에요. M이 야구공 0.14kg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식을 써서 우리가 람다 야구공 계산해 보니까네요. P분의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T분의 H가 되고요. 그 다음에 M의 야구공 곱하기 V에다가요. 그죠? H가 되는데 이게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죠. 그죠?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 H가 지금 6.616 이렇게 작은 양이에요. 그 다음에요. M이 0.14를 넣고요. 곱하기 27을 넣었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뭐 어쨌든 단위를 대충 계산해보면 34성 단위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1.7 곱하기요. 이거 해보니까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성 미터. 이거는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를 벗어나도 엄청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영어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왜냐면 원자에서 아까 저번에 우리가 연산 문제라든지 예제에서 보면 원자의 핵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5성미터예요. 그 외에 19성 분의 1이잖아요. 19분의 1이 아니라 19성 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0을 19개 더 쓰고 그 다음에 1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거의 0이에요. 그래서 파동, 아까 전에 뭐라 했냐면은
이 회절 구멍이나 격자나 이런 것들이 파동의 파장하고 비슷해야 된다. 사이즈가. 뭐 하려면은 간섭이나 회절이 일어나려면은.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파동의 파장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성이 나타나기 어렵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왜? 이런 격자 구멍 못 만들거든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물체는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눈으로 아주 보편적으로 보고 있는 그거를 거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거시적인 입자의 운동은 우리가 파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제의 5.1을 보면은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크기가 돼야 되지? 어느 정도의 이 크기가 돼야지 입자의 회전 현상이 보이는가? 야구공 너무 커서 안 된다 그랬다, 그죠?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다. 예제 5.1을 한번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의 크기. 되게 재미있는 예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가 파동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전하가 Q이고요. 질량이 M이 입자. 그러니까 전하가 Q고요. 질량이 M. 입자가 있는데, 근데 정지 상태로부터 작은 전이차 V인 곳을 통해 가속되었어요. 자, 전이차 V에 의해서 가속. 자, 이거로부터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죠? 우리는 이거로부터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입자의 속도를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전이차를 줌으로 해서 얘는 QV라는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2분의 1 m의 V의 제곱이라는 이러한 운동 에너지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우리는 속도를 구할 수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그럴지 이게 비상대론적이라고 했으니까 값만 무시해도 되고요. 드브로이 파장을 구하래요. 제가 파장 구하는 거라 그랬죠? 파장을 구해보자. 파장을 구해보면은요, 람다는 mv분의 h니까 h는 주어져 있는 거 mv만 하면 되는데 mv는 여기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다가요 2m 분모분자에 m을 곱해봅시다. 그러면 m제곱 v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식을 약간 변형시키면요, m제곱 속도의 제곱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2m 곱하기 qv가 되겠다. 그죠? 2m에 이거는 다 주어져 있어요. mqv가 뭔지는 모르지만 안다고 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럼 mv는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되면은 여기로 가져올게요. 그러면은 mv가 어떻게 되죠? 여기 씁시다. 여기 보면은 mv가요 루트 2mqv가 되죠. 루트 2m의 qv가 됩니다. 그래서 람다는 이렇게 된다. 이제 여기서 람다는 mv를 가지고 오니까는 루트 2m qv분의 h다. 그것이 지금 197페이지 맨 위에 있는 식입니다. 오른편에 맨 위에 있는 식이죠. 그죠? 그래서 람다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입자가 이제 전자이고 B번에 뭐라고 했냐면은 입자가 무슨 입자라고 말 안 했는데 입자가 전자래요. 그러면은 Q가 어떻게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19선 쿨롬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M2를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선 킬로그램인가요? 이걸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봐라는 거예요. 람다를 위한 계산해봐. 그러면 이거를 H를 6.616을 넣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을 넣고요.
뭐 줄 세컨드다. 바디도 한번 넣어줘 보자. 루트에다가요 2 곱하기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선 킬로그램을 넣고요. 그 다음에 Q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선 쿨롬이고요. V가 어떻게 되죠? 50V라고 되어 있습니다. 50V. 이거 넣으니까요. 이게 지수만 한번 보시면 34승이에요. 마이너스 31성, 19성, 20, 50성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분모만 계산해 보면요. 이게 보면은 이게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성 해놓고요. 이거는 2 곱하기 50은 100이다. 그죠? 그럼 10의 제곱이고요. 루트 9.11 곱하기 1.6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0성이었는데 이 제곱이 있죠. 48성. 그러니까 밖으로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성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돼요? 책에 답을 보시면은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여러분 야구공의 경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1.7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여기 마이너스 34고요. 여기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크기다. 그래서 이 파장은 뭐죠? 원자의 크기나 고체 내의 원자 사이의 거리하고 비슷한 단위예요. 맞죠?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한 1옹스트롱에서 3옹스트롱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옹스트롱 단위니까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회절 무늬를 우리가 전자를 이용해서 이 전자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회절 무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여기 197페이지에 제시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드브로이 물질파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 그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데이비스 검머 실험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